안녕하세요. 원택트원 채널 큐레이터 윈사 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줌을 활용한 화상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본 프레임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줌의 사용법 중심으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줌의 사용법을 아신 것만으로 바로 화상 강의를 진행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화상 강의를 진행하면서 공통되게 화상 강의를 진행하는 기본 요소들을 뽑아서 정리한 내용을 기초로 오늘 이 시간 화상 강의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프레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적으로 줌의 화상 강의 기본 프레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줌을 플랫폼으로 해서 제일 먼저 강의를 시작하시기 전에 라포 형성을 참가자들과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참가자들이 아직 줌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 강의를 들어가실 때에 참가자들이 줌 사용에 어려운 점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가자 줌 사용법 OT 시간을 간단하게라도 가지셔서 홈소거 및 해제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채팅하는 방법 그리고 참가자들이 학습활동 과정에서 교수자에게 비언어적인 피드백이나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뉴들, 지금 손들기라든지 이런 어떤 비언어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메뉴를 알려주시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PPT를 띄워서 전달하시기 전에 참가한 학습자들의 사전 학습 보유 수준 그리고 이 학습할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줌의 설문 기능을 이용을 하시고 객관식 조사만 가능한 줌의 설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패들릿이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생들이 이 학습 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것, 기대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본 강의를 진행을 하시겠죠. 하시고 난 뒤 매 레슨이 끝날 때마다 학습 정리 시간, 랩업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에 역시 패들렛을 사용을 해서 각 레슨별로 어떤 배운 점, 느낀 점, 그리고 알게 된 점, 적용하면 좋을 점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소그룹 토의 활동을 진행하게 될 때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집합교육 현장에서 소그룹 토의 활동을 하고 그 결과 발표를 하는 도구로서의 환경을 무리 없이 제공해 주게 됩니다. 이 전반적인 줌 화상 강의 기본 프레임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진행하시게 되면 화면 공유를 통해서 네, 이렇게 교육생들과 공유할 PPT 컨텐츠를 띄웠습니다. 띄우고 네, 이와 같이 학습할 내용들의 목차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시죠. 이 목차를 소개를 하면서 이 시점에서 강사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화상 강의를 하는 데에 참가자들이 아셔야 될 줌의 학습자 메뉴, 음소거 해제, 채팅하는 방법, 그리고 비언어적인 반응과 피드백을 보이는 방법, 손들기 등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 참가하신 교육생들의 학습할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수학습 보유도를 가지고 있는지 요거 분석을 하게 되겠죠. 이때 줌 설문조사 기능을 사용하고 주관식 응답 부분은 패들릿을 보완적으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줌 설문조사를 활용한 요거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클릭해서 미리 등록해 놓은 설문 내용을 띄워서 학습자들에게 공유하게 되는데 줌 설문조사 기능은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줌 설문조사 기능편을 참조하셔서 설문조사 내용을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 기능을
띄워서 설문조사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2개 정도를 등록해 놓습니다. 첫 번째 것은 제가 예시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교육에 대한 전망, 그리고 두 번째 설문조사는 줌 화상교육 운영 보유 역량 조사라고 이제 제가 등록을 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실제 줌 강의를 할 때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설문조사 2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이 줌 화상교육과 관련해서 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이 화상교육은 확대될 것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서 이 화상교육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줌에 교육을 받으러 오신 학습자들이 지금 현재 줌 사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설문조사 시작을 해서 교육생들로부터 지금 이 화면들이 그대로 교육생의 화면에 뜨게 되죠. 교육생들이 이제 응답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여기에 반영이 될 거고요. 나중에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 공유를 통해서 교육생들과 참여자들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눔으로써 이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공유 중지를 하고 다시 두 번째 선수학습 보유도 조사, 지금 이제 예시적으로 첫 번째 QI 연령대는, 그리고 두 번째 줌 사용 또는 경험 수준, 그리고 줌 활용 역량 수준은 등등, 그리고 화상 플랫폼 사용 경험은 해당 사항 모두 체크, 뭐 이렇게 이제 예시적으로 제가 뭐 응답지는 여기에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선수학습 보유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을 하고 여기에 응답된 내용에 기초해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이 학습할 내용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유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서 줌을 통해서, 줌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확인되고 난 뒤 다시 줌 설문조사 기능에서 제공하지 않는 주관식 참가자의 의견들을 파악하기 위해 패들릿을 적용을 해서 이 과정을 통해 기대 또는 이루고자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게 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패들렛을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네, 패들렛에 접속이 됐고요. 패들렛은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로 기대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유로운 그런 의견 개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 여러 템플릿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담벼락 이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담벼락 패들릿을 사용해서 니즈 보드, 요구 분석 보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제가 교육 과정에서 다른 교육생들이 올려놓은 내용들을 보고 계신데요. 이 링크를 복사를 해서 채팅창에 붙여넣기 한 후에 교육생들에게 보내게 되면 교육생들은 채팅창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패들렛에 접속하게 되고요.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이 교육 과정에서의 내용 전달해 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적도록 합니다. 이렇게 작성이 돼서 올라오게 되죠. 원격 다중으로 접속해서 이 패들릿에 자신의 의견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 현장에서 교육생들의 다양한 주관적 요구사항들을 화상으로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다면 이제 본 강의를 진행하시게 되죠. 지금 보이시는
PPT의 내용처럼 모듈 1 줌 시작하기 스타트업, 그리고 학습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개요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네, 이제 본 강의를 이제 전개하시게 되겠죠. 본 강의를 마치시고 하나의 레슨 또는 모듈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학습 정리 시간을 가져서 그 레슨 모듈에서 학습자가 다시 학습 내용을 리마인딩 해서 학습 내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럴 때 화상 강의 현장에서는 패들릿을 또 사용을 해서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패들릿에 템플릿을 가게 되면 제가 자주 쓰는 것이 이 셀프라고 하는 템플릿입니다. 선택해서 만들게 되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셀프라고 하는 패들릿 마우스를 통해서 네, 이런 리플렉션 보드, 자기 성찰 보드, 학습 정리 보드라고 제가 임의로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 템플릿은 여기에 칼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칼럼 1, 칼럼 2, 칼럼 3, 칼럼 4, 칼럼 5고요. 모듈 1에 대해서 줌 시작하기 모듈, 두 번째 줌 기능과 이해 모듈, 세 번째 줌 스마트 교수법과 관련된 모듈, 그리고 질문 사항들을 넣을 수 있고요. 또 과정에 대한 전체 소감을 칼럼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각 칼럼 밑에 이 플러스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담벼락 템플릿 썼을 때는 플러스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셀프라고 하는 템플릿 써서 패들릿을 만들게 되면 이 칼럼 각각의 밑에 플러스가 생기게 되고요. 각각의 모듈 또는 레슨이 끝날 때마다 여기 링크를 복사해서 역시 채팅창에 복사한 후 전송하고 교육생들에게 이 링크를 통해 접속하게 한 뒤에 이 플러스를 눌러서 학습 후에 성찰된 내용들, 즉 배운 점은 무엇이고 그다음 참여하며 느낀 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천하고 싶은 점은 어떤 것인지 적도록 합니다. 그러므로써 가까이 모듈이 끝났을 때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리마인딩하고 그 학습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체득화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가 학습활동 과정에 소그룹 토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것을 원격으로 또 화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줌의 소외실 기능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줌에서 제공을 하는 소외실 기능은 소그룹을 나누어서 토의를 할 수 있는 환경까지는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토의의 결과를 정리해서 화면 공유하고 발표하는 도구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은 흡사 보기에는 파워포인트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링크를 받아 접속하는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원격으로 동일한 문서 내에서 수정하고 작성하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줌의 소외실 기능과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만나서 이 소그룹 활동이 화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낸 것이죠. 소외실로 이동시키기 전에 화면 공유 옵션을 바꿔주어서 이 구분으로 들어가서 고급 공유 옵션에서 지금 호스트만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모든 참가자로 바꿔줘서 각 소그룹 회의로 들어갔을 때 조장님들이 각각의 조원들과 화면 공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단 주시고요. 보내기 전에 크롬을 실행시켜서 열리는 초기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로그인을 하신 뒤에 화면 우측에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밑으로 조금 내려 보시면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이 보이시죠? 클릭하십니다.
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이 PPT와 동일하죠? 거의. 좌측편에 각 슬라이드별로 기본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팀 빌딩 기본적으로 이제 조별 활동하기 전에 서로 간에 인사도 나누고 각 조장, 부조장, 리포터, 서기, 타임키퍼가 누구인지 적도록 하고, 또 우리 팀의 공통점, 이건 예시입니다. 공통점 해서 뭐 이렇게 이제 1, 2, 3, 4번 제가 예시적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적도록 해주고요. 논의할 주제로 이제 매력적인 몸 만드는 법 해서 이런 양식을 줘서 매력적인 몸짱 만드는 법 하고 추진 방안, 필요 지원 사항들을 여기에 넣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각 조별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1조 제가 표시해 주었죠. 1조 팀빌딩을 할 수 있도록 양식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그 내용들을 적도록 하고, 2조는 또 바로 밑에 또 다른 색깔로, 또 3조는 또 바로 밑에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쭉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만약에 각 조별로 별도의 링크로 주게 되면 작성은 가능한데 강사 입장에서 각 조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조별 링크로 다 접속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죠. 근데 하나의 링크에서 하나의 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각 슬라이드 색깔만 달리해서 조를 같이 두게 된다고 하면 강사님이 하나의 링크 안에 들어가서 각 조별로 진행 사항들을 볼 수 있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교육생들이 여기에 자유롭게 접속하기 위해서는 패들릿은 링크만 주면 바로 자유롭게 접속이 가능했는데 구글은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여기 하단부에 링크 보기에서 링크가 있는 인터넷상의 모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음이라고 제가 권한을 이미 부여했는데요. 여기 변경을 눌러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옆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제한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옵션이 보이시죠.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추가된 사용자만 이 항목을 열 수 있는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제한됨이라고 되어 있는 디폴트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로 하고, 또 하나 여기에 뷰어로 되어 있으면 또 볼 수만 있고요. 접속해서 볼 수만 있고 작성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더 눌러서 편집자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되었으니까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채팅창을 열어서 전송을 하고요. 각조 조장님들은 일단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한 상태에서 소외실로 이동해 가도록 조치를 합니다. 여기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로 권한을 바꿔 주었고 편집자로 바꿔 주었고 완료를 눌렀기 때문에 이제 각 조별로 조장님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팀원들은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링크를 통해 같이 접속을 하고 문서를 함께 작성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토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과정 정리의 시간을 가지겠죠. 이제 마지막 과정을 총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때 우리는 또다시 패들릿을 불러와서 과정 전체에 대해서 어떤 질문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배운 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교육생들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완전한 과정 종료가 되게 되겠죠.
다시 패드리스를 불러와서 아까 리프렉션 보드 링크 아까 줬었죠. 그래서 그 링크를 다시 클릭해서 들어오도록 해서 과정을 끝나고 난 뒤에 질문 사항들을 여기에 또 플러스해서 적도록 하든지, 또 과정에 대한 소감도 여기에 플러스해서 적도록 해서 모든 과정들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런 기본 프레임을 가지고 요소별로 또 모듈과 모듈 사이에서 또 모듈 안에서 학습 내용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다른 앱들을 창의적으로 잘 융합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다 더 내실 있는 화상 강의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교육 나눔에 큰 힘이 됩니다.